북한 측 대표는 오늘 작심을 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회담 시작 전부터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고 회담 중에는 양측 대표 간의 고성이 오고 가는 등 험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회담 장관경 김원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접촉은 북측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의례적으로 있던 덕담조차 생략된 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배려줄 수도 있고 배려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책임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한가한 얘기하고 있을 새가 없을 것 같구만. 이어 시작된 비공개 회의에서 북측의 박영수 단장은 전쟁을 각오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측 대표에 대한 협박 발언까지 불사했습니다. 불은 불로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은 결코 그쪽이 전쟁을 강요하는 데 대해서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후과에 대해서 송 선생 측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우리 측 송영대 수석 대표도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명백해. 회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예요?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라. 좀 들어봐요. 말 조심하라. 회담이 끝난 뒤 양측 대표는 간단한 인사말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편 오늘 회담을 취재로 나온 북측 기자들은 남측이 민족 내부 문제를 미국과 연결지어 해결하려 한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자신들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북한의 핵긴장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약해드리자면 무엇보다 평화적인 해결, 북한과의 대화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되 그러나 만에 하나 도발을 해올 경우에 적극 대응해서 응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 국방장관이 밝힌 작전계획 5027이라고 이름 지어진 신전략 개념을 사회부 심원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종전의 소극적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적을 격퇴시킨 후에는 공격 개념으로 전환해 북진한다는 적극적 방어 개념의 새로운 작전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북한이 남침해올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도 서울도 포기하고 서울 이남 지역으로 일단 후퇴했다가 미국의 증원군이 투입된 후 반격을 시도해 휴전선 이북 지역으로 적을 격퇴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도 서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서울 이북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한편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해 통일까지 이룬다는 개념으로 발전됐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미국의 신속 전개 억제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 전쟁을 억제하고 2단계는 서울 이북 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합니다. 적의 공격을 저지한 후에는 3단계로 북한의 전투력을 경멸하고 북진하면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고 4단계는 평양을 점령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우리의 주도로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한미 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작전 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합동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작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핵과 IAEA 그동안 줄곧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거의 초연한 듯했던 차분한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들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야말로 속없이 부하 뇌동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의도하는 바 그대로에 응해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24시간 대북 감시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상 징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심할 일은 동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6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우리의 일부 자화상을 보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일 반걸음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부 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슈퍼의 라면 진열대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저께 IAEA 탈퇴 선언을 들은 이후 고객들이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요. 라면이 그냥 라면, 부탄가스 이런 부분. 부탄가스는 아예 오전에 동이 나버렸고 통조림, 양초, 건전지 등도 찾는 사람이 평상시에 3배가량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비상물품을 잔뜩 사가는 주부들에게 왜 그렇게 많이 사느냐고 물으면 대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는 괜히 우리까지 덩달아서 막 하는 것 같아. 일부 생필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아파트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부류가 대량으로 구매한다기보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소문과 소문으로 증폭되면서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면 생산업체는 이틀 전부터 종류별로 생산량을 조정해서 봉지라면의 생산을 10% 정도 더 늘렸을 뿐 공급이 달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동률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그 밀가루의 경우 지휘회사 재고분과 또 그 제분회사 재고 모두 합쳤을 적에 한 서너 달치가 있기 때문에 쌀도 현재 정부 미만 계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넉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1,000만 섬이 보관돼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상 국면에 대비해서 정부는 오늘부터 주요 생필품 수급에 대한 일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하게 결집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병행해서 소비자들은 이성적 판단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선동규입니다. 북한 김주석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반응을 박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 남북 정상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또한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함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돈식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아직 지금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위 관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려야 하며 대상은 북한 최고 책임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기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선발대의 파견 등 실무 절차부터 연기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분단 반세기 만의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김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오는 25일 평양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한이 합의한 정상회담은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임 통일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안보정책 조정회의 소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에 대비해서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확고한 원칙 위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부 조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신임 이홍구 통일부 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북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주 의제는 북한 핵 문제와 벌목공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군의 특이한 군사 동향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북 정책의 기존 원칙은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원칙, 그리고 난민 수용 원칙 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 같은 원칙을 지키되 사태 추이에는 신축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미 남북 특사 교환의 고리를 풀어서 그 토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따라서 북한 측 태도 여하에 따라 핵 문제와는 다른 궤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음 북한군의 최근 특이 동향입니다. 오늘 보고된 북한의 특이 동향으로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들의 일부 철수와 무장 소대병력의 판문점 출현, 그리고 휴전선 가까이에서 실시된 이례적인 공군기 훈련 등입니다. 북한군의 이 특이 동향은
그러나 도발 조짐이라기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위한 사전 시위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전 장병의 경계태세와 함께 안보 사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사회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미일 공조 체제의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정민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남북한 간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적극 중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아틀란타 카터 재단에서 있은 한승수 주미대사와 카터 씨의 면담 내용을 워싱턴 안재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카터 재단에서 있은 한성수 주미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자신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남북한 장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면 다른 일들을 젖혀놓고라도 기꺼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he leaders were eager to have someone with whom they could communicate easily, and that's all we do. 카터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화해에 관한 자신의 중재 역할을 원한다면 이를 기꺼이 맡겠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김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한성수 주미대사는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중재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기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카터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일성이 생전에 약속한 것은 김정일도 지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안재기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뉴스데스크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오늘 머릿기사는 북한과 미국 핵협상 완전 타결 소식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핵카드로 사실상 그들이 의도했던 모든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북미 협상 타결을 보는 우리 입장은 매우 착잡하게만 합니다. 타결 과정에서 그만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떠맡게 될 30억 달러의 부담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혀 아깝지 않게 되기를 그저 바라면서 10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핵협상 오늘 타결 뉴스를 제네바에서 정흥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오늘 북한 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위한 기본 합의문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1년 6개월간에 걸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갈루치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완전 타결 사실을 밝혔습니다.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what we call an ad referendum agreement on a framework document that addresses the DPRK nuclear issue. 경수로와 우리 북경감성로가 교체만 되고 완공되면 이른바 우리에 대한 핵 우려는 말끔히 가셔지게 됩니다. 갈루치 수석 대표는 북미 양측은 기본 합의문을 토대로 본국 정부의 성의를 거쳐 오는 금요일 제네바에서 조연식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기본 합의문은 서명 즉시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수석 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문은 미국은 물론 관련 국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실무회담이 끝난 뒤에도 회담장 주변에선 지난 2주일 동안 계속된 제네바 협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반쯤 갈루치 미국 측 수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는 사실이 예고 없이 통보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갈루치 수석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극적 타결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 측이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남북 대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북한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막판 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MBC 뉴스 정흥보입니다.